평소에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생각이 당신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나요? 그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바라본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17번) 유전자 키 의견에서 전지로 17번 유전자 키의 선물은 의견을 넘어서 볼 뿐만 아니라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그 의견에 휘말리는 인간 경향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합니다. 제3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선물 주파수의 작업을 통해서입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특정 의견에 동일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일어납니다. 이 선물은 일방적인 표현을 우회하고 논제에 더 깊은 문제를 강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내면의 언어에 접속하게 해줍니다. 17번 유전자 키 선물 선견지명.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키 17번 2번 라인의 날입니다. 시즌3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여 저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17번의 질문과 카드 문구의 내용이 설정된 오디오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의 기획, AI 성우의 도움을 받은 오디오북 제작 등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어설플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대로 계속 이어질지는 가슴의 길에 맡겨보며 아무쪼록 마음에 닿는 시간이기를 기도해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가슴의 길을 따르세요. 글 자유. 귀신이 나올 거라고 예고를 하는 것 같은 녹슨 경칩 소리를 내며 곰팡이 핀 나무 문이 열렸다. 저도 어떻게 이런 곳을... 한 남자가 이평 남짓의 공간을 빙 둘러보며 볼멘 소리를 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다. 내부에 있는 것이라곤 국민학교라고 불릴 때 사용했을 법한 책상 한 개와
엉덩이를 다 받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의자 하나가 다인 곳. 더 가관인 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알리는 천장에 달린 거미줄이었다. 체념한 듯한 한숨을 내쉰 남자는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 몸을 매끈하게 감싼 고급스런 옷에 남자는 걸을 때마다 폐허 같은 이곳과는 비현실적인 대조를 연출했다. 그는 의자를 꺼내 앉았다. 기다란 다리를 쭉 뻗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아주 태연하게. 그는 바로 방금 이곳의 주인이 된 K였다. 아니, 뭐 이런 곳이 다 있습니까? 엘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함을 토했다. 태연하게 앉아있는 K를 속도 좋다고 훑겨보던 엘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는 듯이 이곳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K나 엘은 이 세계의 존재가 아니었다. 이 세계 밖, 일명 그 세계라고 불리는 곳에서 온 방문자였다. 갑작스럽게 할 일이 생겼다는 K를 무작정 따라왔던 엘은 데려가 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던 맹세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중이었다. 이내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 하일이라는 게 설마 여기서 사는 건 아니죠?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아, 제발. 엘의 목소리가 절박함으로 떨렸다. 여기서 가게를 열려고 해. 복장이 터질 것 같던 엘은 울분을 토해낸다. 무슨 가게요? 여기서 무슨 가게를 연다고요? 이야기를 모으는 가게. 우리가 돌아가려면 이야기를 모아야 하거든. 욕이 절로 나오는 바람에 엘은 급하게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K는 그 세계에서 고위직책을 가진 이였다. 그런데 고작 이야기를 수집하는 협작꾼이나 되자고 이곳에 왔다는 말이 아닌가. 특히 돌아갈 방법이 그것뿐이라는 말에선 참을 수 없는 화가 솟구쳐 엘은 거침없이 K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저기 외진 곳에 가게를 차리면 사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상권이라는 것도 모르십니까? K는 엘의 잔소리가 다소 귀찮은 듯 검지로 이마를 긁적이며 딴청을 피웠다. 떼어놓고 왔어야 했나. 시름이 깊어질 즈음 K는 긁적임을 뚝 멈췄다. 이내 입꼬리를 의미심장하게 올렸다. 손님이 오려는 모양이었다. 쉬. 이제 보면 알 것이다. K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공간이 비틀리는 듯하더니 오두막이 다르게 변모하고 있었다. 책상과 의자뿐이었던 공간이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 둔치의 포장마차로 순식간에 탈바꿈했다. 쌀쌀한 밤 공기가 느껴지고 강물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곳은 꿈, 알파파 이상의 명상이나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의 길을 따라오는 곳이지. 상권은 필요 없으니 손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엘은 K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전히 제 눈을 의심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반응에 작게 웃은 K는 흡족한 표정으로 주변을 훑었다. 오두막이 포장마차로 변한 것을 보니 아마도 첫 손님은 꿈속에서 찾아온 듯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의 주인도 주변과 어울리게 변하는 모양이었다. 이 세계와 그 세계가 연결되고 있다는 반증이자 어느 세계의 존재든 따라야 하는 이 오두막의 법칙이었다. 순식간에 K의 차림새가 완전히 달라졌다. 초록 추리닝의 꽃무늬 앞치마, 심지어는 빨간 고무장갑까지. 이런. 이런 모습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K의 파격적인 모습에 엘은 혼자 보기 아깝다는 듯 웃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특이하게도 바지를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였다. 마치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려는 듯. K는 점잖은 손짓으로 남자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여기 꼼장어 하나, 소주 하나 주쇼. 자리에 앉은 남자는 주문을 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K는 냉장고에서 소주만 꺼내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 손님 꼼장어는 주문이 안 됩니다. 왜냐면 K는 꼼장어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K가 미안한 기색 없이 소주만 내려놓자 남성은 고개만 비스듬히 돌려 K를 쏘아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버젓이 꼼장어구이라고 쓰여있는 메뉴판을 가리켰다. 너도 날 무시하냐? 속에 쌓아둔 폭탄을 터트려 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는 버럭 화부터 냈다. 너도 회사 부장놈처럼 나를 무시하냐고? 나도 노력했단 말이야. 나도 잘한다고. 남자의 머릿속엔 회사 부장놈이 사는 듯했다. 부장놈아! 서류를 고치라는 대로 고쳤잖아. 그런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똑같이 고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시 내 의견을 넣은 수정본을 가져다 줬잖아. 그런데 뭐? 왜 네 멋대로 고치냐고? 도대체 나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남자는 K가 어디도 못 가도록 손목을 억세게 붙잡았다. 네가 하는 것만 옳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 예. 속상하셨겠습니다. 근데 이 손은 좀 놓고, K는 그의 손을 떼어놓으려 애를 썼지만 남자는 생각보다 끈질겼다. 내 말 좀 들으라고. 지금 계속 듣고 처음부터 내가 준비한 게 맞았잖아. 내가 여태 쌓아온 경력이 얼만데 학벌 나쁘고 나이가 많다고 내가 날 무시해서 뺑이 돌리는 거잖아. 쏟아붓는 남자의 감정 덩어리에 K는 기나긴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가 붙들고 있는, 아니 이제는 붙들려버린 신념의 두께가 얼마나 두터운지 꼭 온몸에 철갑옷을 두른 것처럼 틈 하나 없다고 느꼈다. 실로 가장 답답한 것은 정작 그일 테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K는 차분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맞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듯 멈칫했다. 하지만 그 상사도 맞습니다. K는 일부러 그의 틈을 파고들 듯 말했다. 제기랄! 결국 부장놈과 똑같다고 분노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두터운 신념의 틈을 내는 건 실패인 모양이었다. 팻! 침까지 뱉은 남자는 다시는 오지 않을 듯이 포장마차를 박차고 나갔다. K가 멀어져 가는 남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이 어딘가 숨어있던 엘이 나타났다. K와 같이 남자의 흔적을 쫓으며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모아야 하는데 저대로 보내도 되는 겁니까? K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놓여있는 회색빛 동전을 들어보였다. 이게 바로 저 사람의 이야기 값이다. 이걸 모으면 되는 거지. 회색빛이라.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이야기 값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게 사는군. 이런 동전을 얼만큼 모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만큼. 엘이 제대로 알려달라고 말하려던 찰나 달콤한 꽃내음이 나기 시작했다. 벽과 바닥이 비틀리며 공간이 찌그러졌다. 다채롭고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꽃집으로 탈바꿈했다. 창으로 들어온 햇살까지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그런데 앞치마는 왜, 그대로, K는 제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목소리를 냈다. 빨간 고무장갑만 없어졌을 뿐 초록 추리닝의 꽃무늬 앞치마는 여전했다. 가성비를 따지는 건지 묻고 싶었다. 딸랑. 벨소리에 K는 고개를 돌렸다. 두 번째 손님이었다. 이번에도 중년의 남성이었다. 축 늘어져 있는 재킷처럼 풀이 죽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죄송한데, 꽃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두 번째 손님은 어느 꽃집 앞에서 그 내부를 상상하다 이곳을 찾아왔을 거라고 K는 추측했다. 이내 그를 맞이한다. 마음껏 구경하셔도 됩니다. 닳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남자는 고운 꽃들을 차근차근 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표정은 씁쓸해 보였다. 왜 그러십니까? 아, 꽃이 예뻐야 하는데, 왜 나는 예뻐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K가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남자를 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제가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예쁜 것도 모르고 살고 있네요. 남자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최고였고, 사회에 나와선 물질적 성공이 다였으며,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가장의 삶이었다고. 어느 날, 가족과의 대화가 밥 먹었냐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멀어져간 가족을 보며 옳다고 여기던 삶이 정말 옳았던가 싶었다던 남자는 헛웃음을 지었다. 이젠 뭐가 옳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꽃이 이쁜 건지 모를 정도로요.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였다.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은 탈출구 없는 끝으로 내몬다. 자신만이 옳아야 했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만나기 위해서. 가령 가슴의 길 같은 것 말이다. 꽃은 예쁘게, 아름답게 느껴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순간 남자는 K의 질문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그날 느껴지는 대로 꽃의 색깔에 눈이 가면 그 색을 즐기고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면 그 향에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개한 꽃이 경이롭다 여겨지면 뭐 그날은 운 좋은 날이고요. K는 여러 꽃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노란 장미를 들었다. 그러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당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가슴의 길을 따라 이곳까지 온 당신의 용기를 축하하며 행복을 빈다. K는 그 의미를 담아 노란 장미를 건넸다. 남자의 눈가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그는 감정에 압도된 듯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어깨가 그의 이야기를 전했다. 절망 끝에서 본 빛이 얼마나 찬란할지 K의 가슴도 징하며 울렸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로 K가 건넨 꽃을 받았다. 그리고 연거푸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렇게 두 번째 손님이 떠나갔다. 그가 있던 자리엔 녹색빛 동전이 반짝이고 있었다. K가 동전을 주워들자 꽃집은 허름한 오두막으로 되돌아갔다. 책상에 숨어있던 엘이 감탄하며 K를 향해 다가왔다. 오늘은 이만해도 되겠다. 그럼 오픈 클로즈 팻말을 만들어 걸어둘까요? 가게 이름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자유시간? 엘은 더 묻길 포기하고 팻말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곤 문밖고리에 팻말을 걸었다. 엘은 음흉하게 웃으며 문을 닫았다. 연중무휴, 자유시간에 오세요. 라고 쓰인 팻말이 바람에 달랑거렸다.